이 사업이 잘 되면 에코프로를 다시 탑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순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내년에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사업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6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성장보다 기업의 이익의 성장이 더 가파르다는 거니 그 ESS 시장에 한해서 제가 탑픽으로 보는 2차전지 기업은 현대로서는 네, 이사님, 우리나라 K배터리 시장에 또 좋은 호재와 또 어떤 수주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하는데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제가 조지아 공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얘기하고요. 그다음 수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지아 공장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그 현대차 간의 그 합작 공장 그 배터리 공장이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이제 그 지연이 된다라고 좀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건 그 현대차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서 SK온 쪽에 약간 SOS를 쳐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SK온은 비원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 일단 현장 복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 하면서 이제 요 비원 비자 소지자들한테는 일단 다 그 숙소 대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금에 문제가 없다고 일단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복귀 검토 중이고 그래서 지금 그 조지아 쪽에 공장들 다 올 스톱됐었어요, 사실은요. 네. SDA까지 삼성 SDA까지 다. 일단은 그 SK온은 일단 발빠르게 해성화하고 있는데 현대차 물량의 60에서 70%를 SK온이 공급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내에서. 그러면 이제 엔솔이 문제가 되면은 여기가 반사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SK온이 공장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지만은 9월 말 이후에 요 그 현기차 보조금 구매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가동률 저하가 우려됐는데 현대차 협력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으면 오히려 반사수혜가 될 수 있겠죠. 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SK온 수혜가 예상되지만 비자 절차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에 어려움이 될 것이다.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단 요 SK온이 반사수혜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밸류체인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서 반사수혜가 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SK온과 현대차 간의 미국 배터리 합작이 원래 라인이 8개였어요. 원래 하기로 한 게. 그런데 4개만 먼저 짓고 4개를 보류해 버렸었거든요. 그거를 1년 만에 지금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9월 2일 협력사에게 보류했던 나머지 4개 라인에 그 들어갈 장비 반입을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장비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협력사들은 장비 납품 준비에 지금 착수 들어갔고요. 장비 업체들이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것도 다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비 같은 소식이죠. 일단 한 개 라인은 였네. 3개 라인은 내년 1분기에 완성될 전망이고 총 8개 라인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쨌든 현대 SK온 관계자는 현대차와 논의를 지속한 끝에 공식 재개를 결정했다고 한 거고요. 이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 급습 문제가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SK온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LG에너지솔루션 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SK온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 합작 공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현대차 공급망 내에서 SK온의 위상이 높아지겠죠. 지금도 60에서 7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더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SK온 현대차 사장도 LG에너지솔루션과의 그 공장 건설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SK온과의 협력 확대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었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 그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이 문제가 되면 SK온의 캐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거를 SK온 거를 조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엔소 요 사태는 합작 공장 문제는 SK온한테 반사이익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은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를 다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SK온한테 반사이익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캐파가 남거든요. 캐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사이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도 뭐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 SK온은 오히려 물량을 더 받으니까 좋고. 네, 그래서 이 조제 사태는 사실 그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이로 인해서 2차전 섹터 전체가 다 조정받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보는 거고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주가가 더 하락하는 거는 또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지금 관세 일본은 15%인데 그 현대차는 25%니까 현대차는 그 영향을 받은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 좀 명분이 됐죠. 하지만 SK 이노가 빠지는 거는 좀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니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 밸류체인도 오히려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자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그 시애틀의 리슨 공장 그 조기 가동 가능성 그러면서 LNF 다시 반대했지만 급락 나오면서 이 LG에너지솔루션 벤치항의 107기가와트치 공급기가 여기 묻혔어요.
한 15조 정도 되는 공급 계약이 묻혔고,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로서는 최대 계약이고요. 벤츠가 이제 시애틀과 파라시스 배터리 걷어내고,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에서 다 엔솔 배터리 쓰겠다고 한 겁니다. 요게 좀 묻혀서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4년부터 올해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이 수주 공시 나왔던 것들 쭉 그 정리한 표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24년도 대비해서 25년대를 보면은 그 원통형 배터리랑 보면 다 원통 46 시리즈죠. 그리고 LFP ESS용입니다. 원통형이요. 그 최근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대체로 원통형 배터리와 46 시리즈와 ESS용 비중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ESS가 좀 많이 늘었죠. SK 온도 드디어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거 ESS 쪽으로 수주가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대략 그 플랜 아이언 에너지 디벨롭먼트와 일단은 먼저 1기가 먼저 공급하고 2030년까지 6.2기가 더 공급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따냈기 때문에 총 4년간 7.2기가 드시면은 조 단위가 될 거예요. 1조 이상 될 겁니다. 이것도요. 10월부터 이제 생산이 들어가고요. 조자구주에 있는 그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공장에서 일본 이제 EV를 이제 LFP 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생산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 파우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은요. 여기 이제 요 ESS 배터리가 이제 중국의 그 LFP 배터리보다 저온 성능도 좋은 배터리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간에 열 확산 차단 장치가 어떤 성능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은. 전기차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배터리 3사가 ESS 쪽으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RE 플러스 2025 전시회에서 삼성 SDI가 그 삼성 배터리 박스 2.0을 공개했고요. 기존에 이제 1.5는 NCA였는데 그 LFP 배터리가 들어간 삼성 배터리 박스를 공개를 했고 26년도 양산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LG 에너지솔루션도 각형으로 그 ESS 배터리 그 LFP 배터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파우치만 하다가 각형을 고를 요청을 고객사들 하고 있기 때문에 각형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굉장히 원가 경쟁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온도 아까 이제 그 10월 달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 예정이고요. 까지 아까 이거 설명 한번 드렸고, AI의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된 전력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성장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 특히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시장이 지금 워낙 아까 연평이 28% 성장 말씀드렸잖아요. 급성장을 하는 상황이고, 또 LFP 배터리가 ESS에 상당히 적합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생산 단가도 저렴한 LFP 배터리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수요가 있는 거죠. 그 생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그 ESS 시장을 사실상 중국업체를 장악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뺏어오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 가파르게 이루어질 거라서 연평균 28%의 성장세가 나타나는 시장인데, 중국이 거의 90% 가까이 장악한 시장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성장세는 더 가풀어야겠죠. 내년에 LG 에너지솔루션의 ESS 사업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6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성장보다 기업의 이익의 성장이 더 가파르다는 거지. 그 ESS 시장에 한해서. 그러면 마진도 더 높잖아요. 두 자릿수 마진이 나오고, LG 에너지솔루션 20%대, 삼성 SDI는 30%대 영업이 그 마진을 예상하기 때문에 워낙 원가 그 마진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광물가가 떨어질수록 마진이 더 남는 구조가 ESS 쪽입니다. 판매가는 고정이 되면서 원가가 떨어지는 구조라서. 그래서 이제 그 BESS 시장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여기 키움증권에서는 2035년까지 글로벌 ESS 시장은 그 연평균 14.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거고요. 아까 거는 제가 보여드린 미국 시장 위주고, 그리고 그 PF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산을 피해야 돼. 검증된 배터리가 필요한데 비중국산 ESS용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LG 솔루션이 30기가, 그 삼성 SDI가 20기가 정도 캐파 구축하는 게 내년 목표거든요. 그것은 모자라요.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 그 필요한 ESS 배터리 양이 60기가 뜻인데, 내년까지 삼성 SD랑 엔솔 다 합쳐도 50기가라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다 완판이죠. 그 ESS는 생산으로 다 팔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빠르게 요 라인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 EV 라인이 남으니까 그걸 전환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지 생산이 가능해야지 보조금을 받으면서 비중국산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내 배터리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산 대체에 대한 반사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특히 올해와 내년도 ESS용 LFP 생산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현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현지에서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관련된 셀 업체들과 거기 LFP 배터리 관련된 소재 업체들은 뭐 추가 수주나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탑픽을 LG에너지솔루션과 NF로 이제 키움에서 제시를 했고, 뭐 관심주로 PNT, 신성 ST, 한정 NCS 이 두 개는 먼저부터 움직였었고요. PNT를 직접 LFP 배터리도 생산하겠다는 기업입니다. LFP 양극재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탑픽으로 보는 2차 전지 기업은 현재로서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이군요. 네, LG 화학으로 보는 이유는 주가 움직임이 달라요. 나중에 차트 한번 계속 보시고요. 양극재 기업들 비교해보면 LG 화학이 유독 움직임이 다릅니다. LG 화학이 이제 그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 구조 재편을 하면서 석유화학 부분도 덜어내고 양극재 시장 쪽, 그 첨단 소재 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단은 구미 양극재 공장의 구조가 LG 화학이 51%, 화이코발트가 49%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도요타 통상이 25%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화이코발트 지분이 24%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PF 규정에 충족이 돼요. 2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IRA법에 대한 규제에서 대응이 가능하면서, 이 양극재 쓰게 되면은 그 AMPC라든가 보조금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구미 양극재 공장 캐파는 66,000톤인데, 요게 그 정체 프리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전구체 프리기 때문에 더 원가 금액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에는 청주랑 구미 공장, 그리고 미국 테네시 공장이 내년 하반기에 가동되면서, 어쨌든 LG 화학은 안정적인 공급을 갖고 있고요. 중국도 있고, 그리고 이미 도요타라든가 GM 쪽에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획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될 거고, 내년 아마 3분기쯤 실적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LG 화학도. 내년부터는 이 양극재 쪽의 실적이 점프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가 고비예요, 올해가. LG 화학은. 올해까지가 고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신학첩 그 LG 화학 부회장은 이번 도요타 통상의 지분 참여가 LG 화학의 IRA 규제 대응률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도요타 통상은 LG에너지솔루션이 그 GM과의 합작 공장인 열전 3공장을 인수하는 데 뒤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물량은 결국은 다 도요타로 갈 물량들이 됐고요. 그래서 LG 화학이 현재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 첨단 소재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주류 사업들 싹 정리를 하고 첨단 소재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 첨단 소재 부분의 설비 투자금만 6,758억 정도고,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 증가를 했고요. 전체 설비 투자의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구조 조정 부분에서도 지금 석유화학 부분을 덜어내고, 특히 이제 여수 NCC 부분을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GS 칼텍스 측에 제안을 했어요. 통폐합을 하자 제안했고, GS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 중이고요. 바이오 사업 내에서 에스텍 사업도 매각을 한 상태라서, 그런 비주류 사업들은 계속 매각이라든가 통폐합을 하면서 그 첨단 소재, 특히 양극재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적자였던 사업도 올해 1조 7,930억 정도 영업이익도 기대하고요. 그리고 LG화학은 부채 비율이 최근에 뭐 111% 올라갔지만은, 요게 이제 자금 조달하게 되면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고,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가지고선 주가 수익 그 수합, PRS를 조절할 거거든요. 2조냐 3조냐 얘기는 있는데, 요게 조절이 된다고 하면은 되게 LG 화학에서는 뭐 글로벌 최전선 PRS가 여러 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LG 화학이 주가 수익 수합, 요 PRS 거래 시에 그 셀다운이라든가 유동화를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증권사들은 요청을 했는데, 이 공식적으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는데, 업계에서 추정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자금 조달 및 관리의 복잡성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유동화 증권의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2년 전에 이 개정된 법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때 기초자산을 양도한 자가 발행 금액의 5%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PRS를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 구입한 사람이 그 이런 증권사가 유동을 하게 되면은, 이 3조 원을 발행하면 3조 원의 5%를 LG화학에 매입을 해야 돼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지 말아라고 이제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얘기를 한 거고, LG에서 얘기했을 때 증권사들이 이걸 거절할 수 있냐 라는 문제가 있죠. 대기업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러면은 조달액이 15%를 줄어드는 걸 떠나서 이 자금 관리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유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럴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국 e스포츠 관리입니다. 예, 그 LG그룹의 금융국 e스포츠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은행 한도 문제. 그러니까 PRS 물량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셀다운이 돼버리면은 LG화학이 대출이 필요할 때 금융권 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익스포저 관리를 해서 향후 자금 조달이 지장 없도록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셀다운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향후에 LG화학의 회사채 수요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잠재적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PLS 물량의 수익률이 회사채 금리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풀린 PLS 물량이 자사의 다른 금융 상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유동성 확보 및 주주 환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번에 PLS 자금을 가지고 주주 환원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PLS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일단은 만료가 됐을 때 LG화학은 다시 사올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분율을 80% 미만으로 낮춰야만 글로벌 최저한세 규제를 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2%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에서 3% 정도. 그러면서 이 확보한 자금을 일부를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목적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권사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독수 확보 차원에서도 LG화학은 이번 PRS로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의 유통량을 늘리는 동시에 대규모 자금의 확보를 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신사업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팔 수 있는 지분이 돼버리면요, 지주사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을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게 지주사 할인율이 70에서 80% 정도 하는데, 이게 팔 수 있는 지분으로 딱 구분되는 순간 할인율이 50% 줄어져 버려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잖아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이 지주사 할인이 거의 80%가 넘나 뭐 그렇게 정도 될 텐데,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50%만 됐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나 반영될까? 그러면 확실히 주가 예.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쵸. 60%일 때는 얼마 될까? 70%에 얼마 될까? 뭐 그러면 현재 할인율 얼마일까? 비교해보면 최대 업사이드가 나오겠죠. 그 할인율,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의 관계 관리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LG 같은 대기업이 요청하게 됐을 경우에 증권사들이 과연 거절을 할 수 있냐?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LG화학이 요청을 안 따랐을 경우에 다른 금융 거래라든가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과거 회사채 캡티브 영업 문제라든가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서 불이익 방지할 수가 있고, 또 LG그룹이 어쨌든 금융당국과의 어떤 영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수익성 낮다고 그 셀다운이나 유동화를 안 하면 수익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이자가 4에서 5% 정도 될 건데, 그거 가지고는 계속 북에다가 갖고 있을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성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LG화학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저렇게 얘기했을 때 저거를 거절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LG화학이 그렇다 픽인 거고, 에코프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가 드디어 이제 그 인도네시아 1차 투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4곳 7천억을 투자하는 1단계 프로젝트를 마쳤고요. 니켈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급망을 잘 갖춰주면은 3원계 양극재의 가격 경쟁을 높일 수가 있으면서 원재 수급을 안정화할 수가 있고, 이번 투자를 통해서 에코프로는 연간 25,800톤의 니켈 중간재 MHP라고 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전기차 60만 대분에 해당이 되고요. 투자한 제련소 중에서 그 그린 에코니켈이 자회사로 편입되면은 연간 3,500억의 매출이 연결로 됩니다. 영업이익도 1,000억 정도가 에코프로의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 등의 이익을 포함하게 되면 연평균 1,800억의 이익이 예상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연결시키고 에코프로 BM 연결시키고 하다 보면은 연평균 1,800억 가량이 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하는 거죠. 그건 이미 저는 2분기 콩콜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2단계 추가 투자 계획은 통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올해 말부터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산업단지의 원료 재료부터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셀 생산까지 한 곳에 이루어지는 통합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켈 재료에서도 추가 투자를 할 거고요. 이 2단계 투자의 시작으로 그 니켈 재련소 추가 건설에 착수가 되고, 요게 이제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분 20%를 매입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 재련소에서는 연간 66,000톤의 니켈 MHP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코프로가 주도적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고요. 이 추진된 그 재련소 추가 투자부터 최대 주주로서의 프로젝트를 다 에코프로가 주도를 하게 되고, 최종 목적
목표는 재련소 투자 이후에 순차적으로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셀 공장을 설립해서 양극재 양극재 원가를 20에서 30%를 낮추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게 돼서 이 사업은 되면 대박이에요. 근데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가 있네. 좀 1단계 잘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리스켓 가격이 너무 폭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급망을 잘 구축한다는 전제하에서니까 저 쉬운 일 아니에요. 계획은 되게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동채 전회장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일단은 2분기에서는 그게 성과가 나타난 거고요. 현재로서는 순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완성되고 나서의 에코프로 그룹의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만 하면 소재 가격을 20-30%씩 낮춘다고 하면 이익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원전 강경이 수주 더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일단 요 투자 이익만 해도 연평균 1,800억이 잡히기 때문에 주가 하방은 더 확실하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사실 이야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1단계가 완료가 됐다는 게 전 일단 기쁩니다. 네, 그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에코프로를 다시 탑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순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계속 이제 그 분기별로 발표할 때마다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실적 반영되는지를 말한 대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뭐 한 2-3년 동안 계속 확인할 일이 남은 건가요? 그쵸. 이제 일단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확인해야 되고, 에코프로 BM은 올해 연말까지 흑자를 계속 유지해야지 내년도에 거래세 이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흑자를 하면 신청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신청을 아직 뭐 안 한 거 보면은 거래소에서 연간 영업이 흑자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분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4분기까지면 내년 3월 말까지잖아요, 실적 발표가. 2분기 돼서야 아마 신청할 수 있을 거로 보여주고요. 아마 실적 발표를 빨리 할수록 신청 시간도 빨라지겠죠. 일단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내야 된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얘기를 했고, LNF가 그때 나왔던 것들은 이제 삼성증권에서 LNF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했어요. 영업이 3분기 영업이 178억으로 컨센서스 50억을 상회할 것으로 얘기하고, 판매량 증가로 8분기에는 흑자 전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판매량의 동사의 비입인 분기 2만 톤을 상회해서 영업이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주 인수거부 사채도 성공적으로 발행이 돼서 3.1억 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9월 10일에 상장되었고, 분리된 신주 인수권 증서는 9월 22일에 상장되고요.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 5만 2원. 100% 행사되게 되면은 뭐 순부채 비율은 288과 233까지 하락이 됩니다. 400%, 300%대에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미국은 4분기부터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 주식 테슬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그 전기차가 중국에서 좀 잘 팔리고 있고, 미국은 좀 부진하지만 유럽에서 지금 판매를 늘고 있어서 LNF의 NCMA 95% 양적 NCMA 95 제품이 테슬라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들어가거든요. 그 주니퍼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출하량이, 인도량이 좀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향해 나올 그 롱비치 모델 Y 롱비치랑 모델 3 플러스 모델에도 이제 또 LNF 제품 들어가서 판매량 상당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유럽 쪽에 판매가 많이 될수록, 그리고 파생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올해 그 LFP 양극재도 26년도에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이 되고, 그게 SK온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26년도에 EBITDA가 22% 상향되고, 그래서 목표가도 10만 원 얘기했고요. 미래에셋 김철중에는 11만 원 목표가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주가가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와서 그 BW 우려 때문에 빠진 거를 좀 되돌림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LNF 올라가게 되면은 LNF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도 같이 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